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 박재효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조금 풀리기도 하죠. 그런데 먹을 때마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무척 힘들 텐데요. 최근에 음식물을 제대로 씹어서 삼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삼키다가 기침을 하거나 사례가 들리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례 증상이 자주 생긴다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힘들다면 삼킴 장애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치과 상담입니다. 삼킴 장애와 노인 치아 건강에 대해서 도움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과 상담을 위해서 조순대학교 치과병원 손미경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과 상담도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치과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나는 11시 40분보다 일찍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 나이가 들면 기력도 쇠약해지고 또 다양한 전신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치아 건강이 이런 전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에 의해서 환자들이 충치나 풍치의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제 뭐 충치나 풍치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잦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치아 결손돼 있는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네. 치아가 빠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는 조작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럼으로써 영양결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영양결핍이 생기면 어떤 모든 전신질환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전신 건강에 그런 문제에 더해서 제가 심리적 건강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노인 환자분들도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가 빠져 있거나 네.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서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이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제 만남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치아 건강이 노인 환자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아가 건강한 것이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잘 먹지 못하면 아무래도 영양 부족으로 전신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노인들의 경우에 식사하면서 막 기침도 많이 하고 사례가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나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우선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도 뭐 식사해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노인 이제 뭐 건강복지 타운이나 또는 요양병원 가시면 식사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식사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네.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근력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킬 때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도 같이 쇠퇴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자주 이제 사례가 든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사례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례 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침 반사입니다. 즉 이제 그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 넘어갔을 때 보호하기 네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하는 걸 사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노인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근력이 저하되면서 사례도 잘 들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사례가 안 들면서 네. 이 기도나 폐로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연, 즉 잘못 삼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사실 반사 반응이 지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이 잘못 넘어가서 사례가 들면 그나마 나은데 사례가 들지도 않으면서 음식이 잘못 기도로 넘어가면
크게 더 위험할 사망까지도 올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음식물을 잘못 삼킴으로 인해서 이제 살에 들지 않는 오염, 네. 그러니까 잘못 삼킴이 발생되면 실제 환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나 또는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질식의 위험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폐렴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네. 삼킴 장애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삼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뭔가요? 이제 크게 삼킴 장애는 이제 기질적인 원인과 기능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실제 삼킴 장애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 파손됐다거나 네. 뭐 구강 내로 본다면 뭐 혀가 뭐 이제 구강암 때문에 뭐 혀를 일부 절제를 했다던가 또는 입안에 있는 어떤 조직을 절제를 했을 때 이럴 때 발생될 수 있고요. 이제 기능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뭐 그 이제 운동장애, 운동마비가 생겼다거나 네. 또는 환자분들 이제 요즘 치매라고 표현하는데 뭐 인지장애가 생겼다던가 뭐 이런 것 또는 파킨슨병이 생겼다던가 또는 근경화증이 생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이제 기능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 장애가 생긴 경우는 꼭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도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삼킴 장애가.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삼킴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게 삼킴에 작용하는 근육들이나 이제 그런 운동의 장애가 생겼을 때를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젊은 층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적 원인은 뭐가 있나요? 치과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삼킨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이제 사실은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아로 씹어서 삼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입술 근육에 이게 이런 다침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입술 주위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치아가 빠져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치아로 잘 씹어서 삼키기 좋은 사이즈로 크기로 네. 이게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제 삼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거나 또는 이제 혀에 문제가 혀에 이제 운동마비 또는 어떤 감각마비가 생겼을 때도 이제 저희가 한번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면 네. 혀로 입천장을 눌러야 삼켜지거든요. 네, 한번 삼켜보시면 맞아요. 네, 네, 눌러지네요. 네. 근데 이제 예. 혀가 입천장이 안 닿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혀의 이런 역할도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나 혀나 입 주변의 근육들 또 목 주위의 근육들 예. 네, 이런 것들이 삼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음식보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삼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평상시에 식사하시면서 좀 다른 분들보다 사례가 좀 많이 든다라던가 이제 또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던가 또는 식사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숨이 차오르거나 네. 이제 하는 것들도 이제 삼킴 장애의 첫 번째 증상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어떤가요? 식사 도중에. 이제 식사 도중에 이제 그런 이제 목맥힘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 또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그 음식물이 좀 흘러내리거나 흘리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삼킴 장애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삼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주로 생기게 되나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질식이나 폐렴입니다. 이제 최근 그 일본에서는 그 노인 사망률을 이제 했더니 그 원인의 3위가 폐렴이었어요. 예. 근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006년에는 폐렴이 10위였는데 2015년에 들어서면서 폐렴이 4위가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노인분들이 폐렴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 감기에 의한 네.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흡인성 폐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흡인성 폐렴이란 건 뭐냐면 이제 뭐 입안에 있는 침에서 세균이 있어서 삼켰다던가 또는 음식물을 삼켜서 흡인에 의해서 이제 폐렴이 생긴 경우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제 70세 이상 환자에서 이런 잘못 삼킴에 대한 폐렴이 70세 이하 환자보다 한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인 환자에서 가장 이제 이런 삼킴 장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폐렴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삼킴 장애가 발생한다면 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매주 목요일 건강상담 시간인데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1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삼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상담도 해드립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4번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치과 상담 해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89년도에 교통사고로 해서 네, 이빨이 전부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우개가 아금니만 3개 있고요. 네, 왼쪽에는 그 밑에만 하나 그 아금니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불편해서 혹시 저도 그 보철이 심을 수 있는가? 네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임플란트 네. 말씀하시는 거. 네네. 선생님 혹시 뭐 다른 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또 뭐 병원에 다니시는 사안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면 실제로는 이제 치아만 깨져서 또는 치아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에 의해서 이제 턱관절까지 같이 다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치아만 상실된 경우라면 이제 이제 사고 때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서 이제 뼈까지 같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면 이제 치아가 빠져 있는 자리에 그 잇몸이나 또 잇몸 뼈가 건강한 상태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많이 그런 게 손상이 됐다면 저희가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먼저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제 다른 뭐 턱관절이나 다른 부분 이상은 없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위치에 뼈 상태는 괜찮은지, 또는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는 괜찮은지 좀 검사를 좀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관계 없는데 이제 많이 뼈는 상했어. 이제 턱 간절히 나가고 그건 안 했는데 네네. 많이 잇념은 다 뭐 뭉그러져 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라. 아, 네. 그랬는데 이제 너무 틀기를 하다 보니까 네.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병원에 가봤더니 네. 이거는 조대백기 할 수 없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려서 가능하면 네. 저 이제 70대인데 네. 좀 편안하게 좀 여생을 보내려고. 70대면 아직 젊으세요. 젊으시잖아요. 네. 아, 네네. 선생님,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요. 사실은 빠져있는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고 때문에 많이 다치셔서 뼈가 많이 이제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뼈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한두 개나 뭐 두세 개 이렇게 소수로 심어서 틀니를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예, 그렇게 다 하고 싶어서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학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제 저희랑 같이 좀 상담을 하시고 또 상태를 보면서 이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서 네네. 네, 도움이 저기 네네. 뵙고 되셨습니까? 한번 이제 상의를 한번. 네네네. 검사를 일단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고 뼈 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뭐 뼈 이식 네. 수술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전화 상담 해드렸습니다. 샵 2870번으로 문자를 주신 분 계신데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른쪽 턱 관절이 이상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뚜둑 하는 기분이 드는데 반대쪽은 괜찮은데 2달 정도 됐습니다. 치료를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잇몸 쪽으로 이가 많이 패여서 시립니다. 혹시 이게 풍치인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네. 예,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네. 먼저 물어보신 거에 이제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자체를 질병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이제 보통 저희 인구의 뭐 70, 80%에서는 아주 작게부터 크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도 있고 또 네. 본인이 인지 못한 듯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데 소리가 나는 자체로 턱관절 질환이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턱관절 질환이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증상으로 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가 갑자기 한쪽 턱관절만 그런다 한다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대부분 환자들이 편측 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예. 이용해서 씹는다는 네네 한쪽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양쪽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평소에 씹었던 부분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자꾸 씹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와온 습관이 또 갑자기 바뀌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잇몸에 이가 많이 잇몸 쪽에 치아가 많이 패인 거는, 사실 치아가 많이 패인 것은 이제 2가지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씹는 면에 패인 환자분들이 있고, 네. 그 치아에 목 있는 부분, 즉, 치아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또 이제 밑에 뿌리 쪽에 있는 부분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이제 환자 여기 방금 이제 그 문의하신 분처럼 잇몸 쪽에 패인 경우인데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들은 풍치여서는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치아가 뭐 입솔질이나 또는 그 치아가 많이 힘이 가해졌을 때 치아가 파절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패인 증상이 이제 시리기 시작했다면 이 패인 원인이 잘못된 입솔질 때문인지 또는 어떤 그 한두 개의 치아에 너무 치아가에 힘이 많이 가는 교합상의 문제인지 네. 먼저 본 다음에 이제 패인 부분을 이렇게 치아색 나는 재료로 메꾸는 치료를 시도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풍치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네. 원인을 찾아서 좀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풍치라고 하는 것은 잇몸에서 염증이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문의하신 분은 치아가 패인 경우이기 때문에 풍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이제 치아 마모라고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문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치과 질환과 관련해서 도움말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과 9994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인 환자에서 치과 질환이나 씹는 장애가 폐렴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삼킴 장애로 인해서 내원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삼킴 장애에 관련해서 네. 이제 그 노인 환자분들이나 또 일반 분들의 인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 노인복지센터에 가면 요양보호사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요양보호사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기침이나 살해하거나 또 잘 못 삼키거나 한 것을 그냥 노인이니까 나이 들어서 당연히 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부터도 이 삼킴 장애가 질환이고
또 이게 치료에 의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학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실제 환자들이 치과전 질환으로 인해 삼킴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치과에서도 이 삼킴 장애에 대해서 환자들의 수요를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내가 삼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치과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검사가 필요한가요? 네, 우선은 저희 뭐 재활학과나 이비인후과 또 이제 치과에서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치과에서 하는 진단은 우선은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뭐 침을 삼킬 수 있나, 또 물 삼킴 정도는 어떤가, 또는 뭐 환자의 구강 내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실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삼킴에 작용하는 이제 내부 근육들이 예. 잘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네네. 있군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병원과,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나 재활학과와 예. 협진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삼킬 때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이 보통 그 이제 물이나 그러니까 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 환자분들에서 이제 간혹 이 뭐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건 위험할 거라는 건 제가 인지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잘 못 삼키시면 이렇게 밥을 물에 말아 드시거나 그냥 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 씹어서 예. 삼키는 것은 제가 이제 이제 사실은 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유동식으로 하다 보면 바로 목으로 넘겨서 네, 들어가 목으로 버리기 넘어가면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기관으로 네.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환자한테 어떤 점도의 음식이 좋나는 그 환자가 어느 정도의 삼킴 장애를 갖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삼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킴 장애가 만약에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삼킴 장애에 대한 치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뭐 구강 이제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한다면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혀나 입 주위의 근육의 근 기능이 저하됐다. 그런다면 저희가 뭐 연하체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뭐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 연하체조요? 네네. 어떻게 하는 이게 건가요? 저희가 이제 혀나 이제 입 운동을 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제 삼킴 장애가 없는 환자분들에서도 노인 환자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이제 이런 체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떤 거냐면 먼저는 이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좀 90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네.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시면 안 되고요. 바른 자세로 앉고 이제 턱은 이제 식사하실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약간 숙인 다음에 약간 내리고. 예, 이제 이런 이제 식사 자세를 먼저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를 하는 노인 환자분들이 식사하는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그다음에 식사 시간에는 조용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혀나 입 주위의 근육 운동으로는 이제 먼저 이 혀로 입의 입 근육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넣듯이 입 안에 한번 바람을 넣고 입을 다물어 보세요. 네, 빵빵하게 볼을 빵빵하게 하고 그다음에 숨을 내쉬고 다시 또 볼을 빵빵하게 하고 숨을 내쉬고. 자, 그러면 양쪽의 볼이 이제 늘어났다 수축됐다 네. 늘어났다 수축됐다 하면서 이제 근육의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젊었을 때도 이 습관처럼 이런 운동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혀로 또 이제 그 입 주변에 치아 주변을 한번 쑥 쓸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볼 안쪽도 한번 밀고 그다음에 혀도 앞으로 쭉 내밀고 넣고 내밀고 놓고 하는 걸 3번 정도 또 반복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하하 파파파 카카카 하는 이제 소리를 그래서 이제 입 주변의 근육 네. 운동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삼킴이 단순히 혀나 입 주위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목의 근육들,
예, 목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나 식도가 있잖아요. 네. 목 주위의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고 또 왼쪽으로 기울고 네. 예, 하는 운동을 하고 목 운동도 필요하군요. 네네. 다시 앞으로 숙이고 그다음에 뒤로도 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한 바퀴 돌리고 자, 예. 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예. 운동이지만 이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식사를 시작했을 때 예, 노인분들은 이미 근육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식사 전에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번 시켜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화가 계속되면 근력이나 근육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네. 삼킴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구강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사실은 이 구강 근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에는 이제 치아 주변부터 해서 뺨까지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혀가 가장 큰 이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노인 환자분들이 되면 사실은 말씀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부모님께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신문도 좀 큰 소리로 내서 읽으시라고. 읽으시고,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 네. 사실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하는 것들이 입 주변의 근육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치과에 오시면 이런 혀나 입 주위를 이렇게 운동시키는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또는 간단하게는 집에 이렇게 숟가락 있잖아요. 네. 숟가락을 혀에다 대고, 예, 혀는 위로 올리려고 하고 숟가락은 안 올리게 막아주고, 네. 예, 이런 운동들도 혀의 압력, 혀가 입천장을 누르는 압력을 이렇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을 보실 때도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소리 내서 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삼킴 장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에서 삼킴 장애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할 때 식습관이나 또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주의해야 할 사항, 예방법이 있으면 또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제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잘 못 씻겠습니다 하고 치과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틀니 때문인 줄 알고 틀니를 새로 만들러 오셨다 이런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틀니를 새로 만들어도 이렇게 이제 연화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네. 새 틀니를 만들어도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치과 치료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예방 치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칫솔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설령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근육 장애가 생기면 아까 삼킴 장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칫솔질이 잘 안 되면 입안의 세균들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가서 그런 폐렴을 또 일으키는 원인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칫솔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침만 삼켜도 그것이 만약에 폐로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구강 환경이 깨끗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서 치과 치료도 예방 중심의 치료가 상당히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달리 치과 치료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 전에 치과 방문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면 이 예방 치과 치료를 위해서 방문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네네.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이가 안 좋으신지 잘 모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요즘에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네. 스케일링 하듯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